의결할 증인 참고인 출석 요구 명단을 다시 한번 직접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주희대 대법원장, 증인 오경미 대법관, 증인 이흥구 대법관, 증인 이수연 대법관, 증인 박영재 대법관, 증인 한덕수 전 국무총리, 참고인 김주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참고인 노행남,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 증인 복소연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노조 사무처장, 증인 성명불상 법원행정처 전산실, 증인 성명불상 오경미 대법관 전속재판연구관, 증인 성명불상 이흥구 대법관 전속재판연구관, 증인 성명불상 재판중개방송지원 TF팀장, 참고인 한인섭 변호사, 참고인 정규재 언론인, 참고인 김선택 교수, 증인 지기현 판사 이상입니다. 추미애 위원께서 위원장인 제가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청문회 증인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오늘 의사 일정에 추가하여 먼저 심사할 것을 요구하는 동의를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 서면 동의서를 각각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 동의서에 추미애 위원장 외 9분의 위원님들의 찬성이 있으므로 국회법 제71조에 따라 의사일정 변경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한 국회법 제77조에 따르면 의사일정 변경 동의에 대해서는 토론 없이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 증인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각각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으로 추가하여 먼저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의사일정 변경 동의 건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회의장에 계신 위원님은 모두 재석위원 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표결은 국회법 제112조 및 제71조 단서에 따라 거수 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변경에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내려주십시오. 자,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5인 중 찬성 10인, 기권 5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제3항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 증인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은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를 9월 3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문회 실시 계획서 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자, 토론해 주세요. 손 드시고. 네.
자, 토론하실 의원님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자, 박은정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법부가 대선을 개입했습니다. 지난 5월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 사건에서 대법관들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함께 이틀 만에 사법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호하시고 토론 중입니다. 반말하지 마세요. 반말하지 마시라고. 토론하고 있잖아요.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은 국기문란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이 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서 파기환송을 이틀 만에 했는지 그 의혹을 규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일이었습니다. 국민들은 사법부에 묻습니다. 왜 민주주의를 파괴하려고 했는지 그 의혹에 대해서 밝혀야 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회에 와서 그 사법 쿠데타에 대해서 해명해야 합니다. 왜 그런 짓을 벌였는지 국민들께 그 물음에 대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 본인들이 이 의혹 제기에 대해서 고발도 하셨습니다. 고발하셨으면 이 의혹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확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사법부는 성역입니까? 사법부가 대선에 개입했는데 왜 국민들이 못 묻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에서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국기문란을 저질렀다고요. 그 사법 쿠데타에 대해서 이틀 만에 벌어진 사법 쿠데타에 대해서 우리가 국회에서 국민들을 대리해서 물어야 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부터 시작해서 그 사법 쿠데타에 가담했던 대법관들과 재판 연구관들과 법원 관계자들에 대해서 왜 그 사법 쿠데타가 이루어졌는지 국회에서 물어야 될 우리의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왜 이 사법 쿠데타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습니까? 의혹에 대해서 국민을 대리해서 묻는 것이 국회의원입니다. 토론하고 있어요. 조용히 하세요. 지금 토론하고 있단 말입니다. 토론하고 있습니다. 12년째 토론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 발언을 방해하지 마십시오. 네, 박은정 의원님 그냥 진행하시면 돼요. 조희대 대법원은 2025년 4월 2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전원 합의체에 회부했습니다. 4월 22일 노태학 대법관에 대해서 회피 결정을 했고 전할은 제대로 된 심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4일 단 한 차례 기일을 열고 전할 대법관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의견을 표시했습니다. 10대 2가 4월 24일 날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단 이틀 만에 사법 쿠데타가 완성됐고 대법관들이 합의했기 때문에 5월 1일 판결 선고 기일이 잡힌 것입니다. 왜 이틀 만에 사법 쿠데타가 벌어졌는지 국민들은 묻습니다. 왜 유력한 대통령 후보를 없애려고 했는지, 조희대 대법원장은 누구와 그것을 상의했는지, 윤석열의 친구의 친구인 조희대 대법원장이 왜 유력한 대선 후보를 날리고 한덕수가 대통령 후보로 나오게 했는지, 한덕수의 대선 선대위원장을 했는지 그 물음에 대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답해야 합니다. 사법부의 독립은 스스로 지키는 것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대로 있는 한 사법부의 독립은 지켜지지 않습니다. 이틀 만에 벌어진 사법 쿠데타에 대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누구와 상의해서
누구로부터 지시를 받고 윤석열로부터 지시를 받았는지 그 물음에 국민을 대신해서 국회는 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왜 이 의혹에 대해서 은폐하려고 하시는지 저는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본인들이 민주당 대표부터 여기 앉아 계신 법사위원들까지 모두 고발하셨잖아요. 고발하셨으면 그 의혹에 대해서 우리가 해명을 하고 그 진상을 규명해야 되는 것이 국회입니다. 그리고 그 진상 규명을 통해서 범죄가 확인이 되면 법사위에서 고발해서 그 진상을 규명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직권남용,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법관들의 심리를 진행할 권한을 침해하고 잠깐만 의사 진행이 방해가 됐기 때문에 박은정 의원님이 차분히 본인 그 의사 그 토론을 말씀하실 수 있도록 2분간 마이크를 넣어주십시오. 그냥 차분하게 낮춰서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2분간 드리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에서 벌어진 사법 쿠데타에 대해서 진상을 규명해야 됩니다. 국민의힘 쪽에서 저렇게 흥분해서 이것을 은폐하려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조희대 대법원에서 지난 2025년 4월 2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 합의체 회부했습니다. 4월 22일 노태학 대법관에 대한 회피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이 사건에 대한 제대로 된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25년 4월 24일 단 한 차례의 기회를 통해서 대법관 전원이 합의를 했고 의견을 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지금 법조인들, 판사님들 저기 앉아 계시는데요. 대법관들이 주임 판사가 그 사건에 대해서 의견을 냈기 때문에 선고 기일이 잡힌 것입니다. 합의를 하지 않았으면 다음 기일이 잡히지 선고 기일이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은 4월 22일 전원 합의체에 회부하고 4월 24일 단 한 차례의 기회를 통해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날려버리려고 한 것입니다. 대통령 후보를 없애려고 한 것, 민주주의를 파괴한 사법 쿠데타를 일으킨 것입니다. 이러한 의혹에 대해서 국민의힘도 지금 민주당 대표부터 시작해서 여기 앉아 계신 법사위원들까지 줄줄이 다 고소해서 의혹을 밝히자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회는 국민을 대리해서 왜 조희대 대법원에서 그런 사법 쿠데타가 벌어졌는지 국민을 대리해서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 대법관들의 그 사건에 대한 심리에 대한 권한을 침해했어요. 제대로 사건을 심리해야 되고 기록을 보고 7만 페이지에 되는 기록을 보고 사건에 대해서 의견을 내야 되는데 그 대법관들이 이틀 만에 그 사건을 어떻게 확인하고 파악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들의 그 심리 권한을 침해한 직권남용 혐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청문회를 통해서 그 진상을 규명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권남용에 대해서 수사를 밝혀야 되면 수사 의뢰를 하든 고발을 하든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혁진 의원님 토론 발언해 주십시오. 예, 당연히 조희대 대법원장 저희가 청문회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온 국민이 의아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당시 대법 파기환송 시기에 대법원 2부에 할당됐던 그 해당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가져가서 일사천리로 진행한 것 자체가 일단 대선에 명백하게 부당 개입한 결정적 증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조희대 대법관 체계 내에서 지금 대한민국 사법부는 국민들에게 아무런 신뢰를 받고 있지 못합니다. 특히 지난해 사건 중에 하나인데요. 기억하시겠지만 이화영 대북 송금 관련 재판 시에 당시 신진우 부장판사의 저는 판결문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 지금 국민의힘이 현재의 조희대 대법관 체계의 사법 체계를 유지하고자 각종 불법적 의혹에도 불구하고 6탄으로 방어하고 있는가? 당시 신진우 부장판사는 김성태라는 인물의 진술 하나로 진행된 이 사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국내에서 기업 집단, 대기업을 운영하는 CEO가 어떻게 거짓 진술을 하겠냐, 신뢰할 만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국힘의 신동욱 의원이 조폭이 운영하는 조폭이었던 전직 전과자의 증언을 믿을 수 있냐,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검찰들한테도 제가 묻고 싶습니다. 제가 쌍방울에 관련 다 조사를 해봤어요. 쌍방울의 모든 계열사에 사회이사가 검사들이 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쌍방울과 이화영 부지사의 사건이 아니라 이건 쌍방울에다 검찰이 조직적으로 빨대 꼽아놓고 용돈벌이하면서 조작 사건을 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분명하게 조사를 해야 된다. 삼부토건도 마찬가지예요. 삼부토건 보니까 고문단 전체가 10명 가까운 고문단 전체가 다 검사들이 나가 있습니다. 이 정권 국정농단의 중심에 서 있는 쌍방울과 삼부토건이 검찰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 이걸 어떻게 해명하겠습니까? 사법당국은 여기에 손을 잡고 판결문에서 믿을 수 있는 CEO 김성태가 누구입니까? 김성태는 전주 나이트파 조폭 출신이잖아요. 다 알고 계시죠? 바다 이야기 사건으로 구속됐다 나온 사람이에요. 범죄자가 운영하는 기업에 왜 가서 검찰들이 줄줄이 사회이사라고 빨대 꽂고 용돈벌이를 하고 앉아 있습니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거기 나가 있던 검사들 참고인 조사 다 해서 이 사건의 검사들이 검찰과 어떻게 공모했는지 하나하나 다 찾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희대 대법관 각종 의혹이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채널을 통해서 조희대 대법관이 이 탄핵 국면에 최후의 저지선이 돼줄 것이다. 이재명 판결에 영향을 미쳐서 결과적으로 국면을 바꿀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 의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파기환송 과정에 있었던 문제점과 각종 의혹에 대해서 청문회를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렇게까지 예민하고 민감하게 저런 육탄 방어를 하는 이유를 저는 위원장님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인들이 내란에 동조했고 앞으로 수사를 통해서 계엄과 내란 과정에 본인들이 했던 각종 불법 행위가 사법 처리가 될 때 최후의 보루가 대법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인사청문회를 강철처럼 막고자 하는데요. 반드시 관철시켜서 조희대 대법관의 불법 행위를 올바로 바로잡고 온 국민이 볼 때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 내에서는 특권이 없다, 기득권이 없다, 대법관이라고 할지라도 대법원장이라고 할지라도 이런 불법적 행위에 의혹이 밝혀지면 처벌받을 수 있는 그런 민주국가라고 하는 것을 만천하에 보여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청문회가 추진되는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건이 배당되고 이틀 만에 유죄 취지의 환송 판결을 결정을 했습니다. 야당 대표의 선거권, 선거 출마를 막기 위해서 이틀 만에 과연 이런 결정을 낼 수 있는가? 어떻게 7만 페이지에 이르는 기록을 대법관들이 읽지도 않고 이틀 만에 표결을 통해서 파기환송이라는 결론을 내고 판결문 작성에 일주일이 걸리는 그 시간 들여서 9일 만에 선고를 할 수 있었는가? 이것은 정말 정상적인 관념, 관행 기준으로는 아마 이해가 될 수가 없는 사안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지금까지 과거 인혁당 제2차 인혁당 사건으로 사법살인을 벌였던 그 사건 외에 이렇게 어떤 초고속으로 재판이 진행된 사례가 있었을까 참 의문스럽습니다. 기록도 안 읽고 사건 기록을 배당받아보지도 않고서 재판을 했다고 하는 그 대법관들, 그러면서도 충실한 어떤 심리를 했다고 하는 그 주장, 이것을 어느 국민들이 수긍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배경이 뭐였을까를 생각해 보면 어떤 조희대 대법원장의 정치적 편향성, 그리고 특정 정당을 도와주고자 했던 그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일 것이고, 그 어떤 그 배경에 대해서 이제 최근에 폭로가 됐던 것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만남, 이것들이 다 어떤 그 경위로 그 과정으로 작용을 했을 거라는 의심을 갖기에 충분합니다. 부승찬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그리고 우리 한덕수 총리의 한덕수 그 총리를 만나서 어떤 이 사건에 관한 상의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를 했을 때 만났다는 얘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고 이것에 대해서 논의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라고 또 추궁을 하니까
그 기간 동안에 만난 사실이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시점을 달리해서 만났다고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정부 여당 관계자들과의 만남, 그리고 이 국민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이 판결의 이 과정, 이것을 분명히 진상을 밝혀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는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청문회는 당연히 진행이 돼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어떤 의혹이면 의혹이지 무슨 범죄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법원장이 사건이 온 지 이틀 만에 바로 그날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끌어당기고 대법관들을 설득해서 유죄 판결, 유죄 취지의 환송 판결 그 결정을 내리고 재판연구관으로 하여금 터무니없는 보고서를 작성하게 만들었는데 이게 직권남용 범죄를 비롯한 여러 가지 위법사항이 된다고 보는 것이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청문회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고 특히 그 내란 사건 전담 재판부를 만들지 여부 이것을 판단하는데도 분명히 어떤 국민들이 판단하고 우리가 판단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조치일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추진을 해야 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제가 건의를 드렸던 사항이기도 한데 신속히 위원장님 받아주시고 또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동의해서 추진해 주시는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애초에 박준태 의원님께서 가장 먼저 동의를 하신 것이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법원은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반전두환 투쟁을 하고 감옥에 갔습니다. 당시 검찰에 수사받을 때 치안본부에서 전 물고문까지 받았습니다. 그거 검찰도 치안본부도 다 그대로 갔었죠. 제가 직접 물고문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다 유죄입니다. 그런데 저를 집행유예로 풀어줬어요. 사실은 그때 법원 판사님께 감사드리죠. 그래도 법원은 최후의 보루입니다. 인혁당 사건이 있었습니다. 인혁당 사건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즉결 심판에 의해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까? 우린 다시 돌아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그런데 이재명 당시 대표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요. 김문기를 아냐 모르냐 이런 내용이에요. 3월 26일에 김문기를 아냐 모르냐 사건이 2심에서 무죄가 납니다. 4월 22일에 대법원의 2부에 배당이 됩니다. 대법원 2부에는 오경미라고 하는 대법관이 있습니다. 오경미 대법관은 무죄라고 주장을 하시는 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 파기환송 표결할 때 파기환송을 거부했던 사람,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대법원 소부 2부에 박영재, 오경미 등이 있습니다. 여기다 두면 이 이재명 관련한 파기환송이 일어나지 않고 무죄로 항소가 기각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조의대는 단 1시간 만에, 아니 2시간 만에 소부에 배당되자마자 그날 2시간 만에 전원합의체에 올립니다. 4월 22일 2부에 배당되고 거기엔 오경미 대법관이 있었고 이게 파기환송이 안 될 걸 두려워해 단 1시간 만에 2시간 만에 전원합의체를 올리고 그날이 4월 22일입니다. 그날 노태학 대법관이 선관위에 있다고 자기가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4월 22일 날 전원합의체 올리고 4월 24일 이건 만 하루 만입니다. 만 하루 만에 표결에 붙입니다. 표결에 붙여서 그 표결로 이재명 파기환송을 시킵니다. 이거 좀 철거하지. 그리고 4월 30일 한덕수가 대선에 출마하겠다고 엠바고로 기자에게 기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5월 1일 3시에 파기환송을 시킵니다. 그리고 5월 1일 3시에 파기환송 후 5월 1일 4시에 한덕수가 권한대행을 사직하고 대선 후보 출마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선 그런 한덕수를 데려다가 김문수를 바꿔치기해서 한덕수로 바꿔치기해서 대선 후보로 만들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당원들이 그거를 막아준 거죠.
이 과정에서 조희대는 도대체 혼자 결정했는가? 조희대 이 대선 개입, 선거법 위반, 정치적 중립 위반, 그리고 대법관들이 소부에서 재판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한 권력 남용 등, 직권 남용 등으로 곳곳에서 법적 조치 되어 있습니다. 특검에서 수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 법사위는 공정한 재판, 신속한 재판, 그리고 정의로운 재판, 이 뜻에서 대법관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보통 전원합의체에 올라오면 기본이 993일인가 걸린답니다. 전원합의체에서 파기환송을 하든 뭔가 판단할 때 993일이 걸린답니다. 그런데 만 하루 만에, 단 이틀 만에 파기환송을 시켜버렸어요. 이런 대법원장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까? 윤석열과 이 대법원장이 무슨 교감이 있었는지, 제가 들은 제보는 대법원장 될 때부터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한다 라고 하는 제보를 아주 유력한 사람에게 들었고, 그 유력한 사람은 아주 당시 여권들의 고위직에게 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내용의 제보가 있었고, 또 언론에서도 조희대와 한덕수 등의 그런 회동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 법사위에서 모든 것을 낱낱이 현안 질의해야 되고, 지기현 재판부의 구속 취소 관련해서도 조희대 대법원장과 어떤 연관이 있었는지, 왜 지기현 재판부를 교체하지 않는지 등에 대해서도 조희대 대법원장을 불러서 현안 청문회를 통해서 질의하고 낱낱이 발표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청문회를 적극 동의합니다. 이성률입니다. 우리 헌법 116조에 보면 선거운동은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후보들에게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기억하다시피 올해 5월 달에 대법원 조희대가 어떤 짓을 했습니까? 바로 선거운동 기간을 며칠 앞두고 우리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선거 재판 날짜를 잡고 파기환송해서 잡게 하고, 재판을 한 달 내내 또 재판을 8번이나 잡는 바람에 이재명 대표가 선거운동 기간에 제대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저는 우리 서영교 의원님께서 정말 이번 부승찬 의원과 함께 폭로한 거, 목숨을 걸고 계엄저지와 그리고 내란 수계 윤석열에 대해서 탄핵에 앞장섰으며, 그리고 희대의 사법구대를 저지한 정말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한 큰 용기를 내셨다고 생각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자신의 만남을 부인했지만, 우리가 동지의 말을 믿어야 됩니까? 조희대의 말을 믿어야 됩니까? 당연히 동지의 말을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조희대가 부인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국회에서 특검 수사도 할 수 있지만 국회에서 불러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아직도 내란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 국힘 세력 오늘 하루 종일 내란 세력다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직도 내란을 옹호하는 저 내란 정당 국힘이 내란을 막아내고, 그리고 민주주의를 지켜낸 빛의 혁명으로 환생한 우리 이재명 정부를 비판할 자격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들어보셨지만 오늘 하루 종일 아침부터 지금까지 방해만 하고, 저 조희대 내란에 대해서 진상을 규명하자는 우리 법사위 청문회에 대해서도 이렇게 반발하고 반대하면서 나갔습니다.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막말을 해대면서 나가서 하는 말이 뭐라겠습니까? 당신들 역사에 책임질 거라.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할 사람들은 바로 내란을 옹호한 저 내란 정당 국힘 의원들입니다. 조희대 사건의 본질은 조희대 사법부가 과연 대선 개입을 하려고 했느냐, 이에 대한 조사입니다. 윤석열 탈옥, 그리고 귀견 룸사롱 접대 사건 의혹, 그리고 지금까지 느릿느릿 침대축구 하듯이 느림보 재판, 이게 모두 조희대의 비호화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 이런 국민들이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서영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의혹은 충분히 제기될 수 있고, 또 대단히 합리적이고 또 그런 추론도 가능한 의혹 제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 상권분립의 원칙을 파괴하고, 그리고
사법쿠데타를 시도한 조이대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의 이름으로 우리 사법개혁의 법정에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덕수 조이대의 만남이 과연 있었는지, 과연 한덕수가 왜 갑자기 출마를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조이대는 왜 이틀 만에 전원합의체로 사건을 끌어올려서 그렇게 빠르게 전원합의체 판결을 하려고 했는지, 이런 의문에 대해서 국민들은 하루하루 속이 타고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정말 윤석열 내란 청산 중요하지만 이 사법 쿠데타, 사법 내란도 반드시 진상을 규명해서 우리 국민들한테 속 시원히 그 진상을 밝혀내지 않으면 저희들이 후세 역사에 할 말이 없습니다. 이런 사법법정에 반드시 우리 서영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이대의 이런 대선 개입 그리고 사법 쿠데타를 분명히 밝혀서 우리 후세의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조이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를 위한 의사 일정 추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빨리 우리 동의해서 의결해서 이런 청문회가 실시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토론 종결을 마치기 전에 서면으로 이 안건을 제출을 한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께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을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에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사법과 권력이 긴장하고 있다, 충돌 직전이다라는 프레임을 가동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된 프레임입니다. 만약 대한민국의 오늘의 사법부가, 조희대 사법부가 지난 3년간 윤석열 검찰 쿠데타 체제 아래에서 국민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또는 국민을 탄압하는 윤석열 권력에 맞서기 위해 사법부가 저항을 해왔고, 역시 오늘날도 이재명 정권이 국민 기본권을 탄압하고 있어서 이를 지키기 위해 사법부가 몸부림치고 있다, 그래서 저항한다고 한다면 국민은 염려하지 않아도 당연히 사법부에 전적으로 손을 들어줄 것입니다. 그러나 정반대지 않습니까? 대선 개입 의혹 제기는 야당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국민 80%가 그러한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희대 대법원장 스스로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자마자 2일 만에 전원합의체 회부 2일 만에 기록도 보지 않은 채로 소부 주심 판사의 심리권을 박탈했고, 그리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수결에 따른 결론을 내리고 7일 만에 판결문 작성에 들어가고, 그래서 9일 만에 전격 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아까 어느 의원님께서 인혁당 사건에 비교하던데 마치 사법살인이었던 인혁당 사건과 같은 빛의 속도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런 대선 개입 의혹 제기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스스로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기현 재판부는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에서 이루어진 인사였고, 이례적으로 내란법을 옹호하면서 당연히 했어야 되는 대등재판부에 배치도 하지 않았고, 그 긴 준비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기현 판사 단독으로, 실질적으로 단독인 거죠, 진행하게 만들었습니다. 내란범을 옹호했습니다. 겨우 간신히 체포영장 발부받아서 체포영장 집행된 지 50여일이 채 지나지 않아서 이례적으로
날을 시간으로 바꾸어서 내란범을 구속 기소 결정했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즉각 석방 지휘를 내렸습니다. 이렇게 검찰과 법원, 사법체계가 몽땅 내란법을 지키는 쪽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오늘날까지도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사법부 독립만 외치고 있습니다. 마치 사법과 권력이 긴장하고 있다, 이런 프레임을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전국 대법원장이 전국 법원장 회의를 소집해서 그렇게 선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법 권력 지키기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내란 청산을 바라는 국민과 정면으로 대립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가 국민이 바라는 내란 청산을 신속히 해내기 위해서 특검법도 개정을 하고 또 내란 사범을 신속하게 재판하기 위한 전담 재판부 구성에 관한 법률도 구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신 바와 같이 국민이 바라는 내란 청산을 제대로 해내기 위해서 대선 개입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국회가 정당한 감사권 발동을 일환으로 이 같은 서면을 제출하기 이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상으로 토론을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을 이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 증인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입니다. 이 안건은 조금 전 채택된 청문회 실시 계획서에 따라 9월 30일에 실시되는 청문회에 필요한 증인의 출석을 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의 구체적인 명단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용민 위원님, 네, 토론해 주십시오. 짧게 토론하겠습니다. 자, 이게 대법원장과 대법원에 대한 청문회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나가버리셨습니다. 이게 마치 처음 있는 것처럼 막 주장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2025년, 그러니까 올해죠. 5월 14일 날 이미 동일한 청문회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갑자기 새로운 청문회는 아니고 그때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 주요 증인들이 불출석해서 사건의 진상을 우리가 충분히 확인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청문회를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은 아니다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한편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금 상권분리 위반이라고 하면서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는 말도 안 된다. 그리고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얘기하는 것은 상권분립을 침해하는 것이라 매우 잘못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장이 얼마나 내로남불인지 잠깐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불과 4년 전의 일입니다. 영상 한번 보여주시죠. 영상 보여주세요. 영상. 네, 한 1분 정도 됩니다. 보시죠. 소리 좀 키워주세요. 대법원장의 출근 자체를 이렇게 막습니다. 저렇게 대법원에 난입을 합니다. 난입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주십시오.
방금 보신 것처럼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미 4년 전에 대법원장에게 사퇴하라고 하면서 대법원에 찾아가서 출근 차량에 뛰어들고 대법원에 난입하고 난동을 부렸습니다. 이게 상권 분립을 침해하는 것 아닌가요, 오히려? 우리는 지금 국회에서 국회가 가진 정당한 헌법과 법률에 따른 권한에 따라서 청문회를 할 수 있고 청문회 증인에는 대법원장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법에 따라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사안에 대해서 보수 논객으로 알려져 있는 정규재 전 한국일보 주필 이분도 조희대 대법원장은 물러나야 된다. 파기환송 바로 그 순간 자격을 상실했다라고까지 평가를 했습니다. 사안이 이 정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가 국민의 대표로서 국민들께서 알고 싶어 하시는 내용들을 청문회를 통해서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위원장님, 지금 저희가 증인을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최근에 또 일종의 사법부의 잘못된 법 왜곡을 통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민주주의를 훼손시켰던 중대한 사안으로 우리가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를 하는데 관련해서 직위원 역시 잘못된 법을 적용해서 내란범을 풀어줬던 그런 매우 있을 수 없는 비상식적인 판결을 한 판사가 있습니다. 직위원에 대한 추가 증인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 부분을 추가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의결할 증인 참고인 출석 요구 명단을 다시 한번 직접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조희대 대법원장, 증인 오경미 대법관, 증인 이흥구 대법관, 증인 이수연 대법관, 증인 박영재 대법관, 증인 한덕수 전 국무총리, 참고인 김주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참고인 노행남,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 증인 복소연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노조 사무처장, 증인 성명불상 법원행정처 전산실, 증인 성명불상 오경미 대법관 전속재판연구관, 증인 성명불상 이흥구 대법관 전속재판연구관, 증인 성명불상 재판중개방송지원 TF팀장, 참고인 한인섭 변호사, 참고인 정규재 언론인, 참고인 김선택 교수, 증인 지기현 판사 이상입니다. 네, 그리고 증인으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이상이 되겠습니다. 네, 전현희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중앙지법 원장의 증인도 좀 추가로 신청을 네네. 바랍니다. 직위원 재판부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은 중앙지법원장에도 일정 정도 책임이 있다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네네. 네. 전현희 의원님으로부터 동의가 들어왔는데 재정이십니까? 네, 네. 네, 그러면 서울중앙지법 원장까지 증인에 포함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것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 김용민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네, 질문하겠습니다. 박거둑 증인. 네. 네, 지난번에도 나오셨고 오늘 또 나오셨는데 증인이 당시 사건 수사의 단장, 부장검사셨죠? 네, 부장검사였습니다. 예. 자, 자료 한번 보실까요? PPT. 자, 2024년 12월 18일 날 압수수색을 했어요. 건진 법사 체포하면서 압수수색을 해서 법당에서 불법 정치자금으로 보이는 돈들이 나왔습니다. 맞죠?
네, 자, 분명히 2018년 지방선거 영천시장 후보에 1억 받은 혐의 이것으로 압수수색을 한 겁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런데 오른쪽에 보시면 뭐 계속 나왔지만 2022년 5월 13일자 스티커가 붙은 관본권이 발견됐습니다. 네, 그러면 적어도 2018년 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는 좀 무관해 보이는데, 그렇죠? 무관해 보이는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범죄 사실과는 좀 관련성이 떨어지는데 네. 아까 최재현 부부장이 말했던 것처럼 2018년 지방 아니요. 증인 검사 생활 오래 하셨잖아요. 이럴 때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됩니까? 그 지금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으로 다른 범죄의 증거가 될 것을 압수수색 해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황 증거로서 압수수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죠. 별도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야죠, 사실은. 그게 별도로 압수수색 영장 발부받지 않으면 위법한 증거다, 위법 수집 증거다라는 게 대법원 판례 아닙니까? 명확한 입장이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민생회복지원금으로 임플란트를 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바로 판례 아닙니까? 명확한 입장이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정황 증거 2018년인데 2022년이 무슨 어떻게 정황 증거가 함부로 되겠습니까? 압수수색 영장을 별도로 발부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방금도 증인도 얘기했고 아까 최재현 증인도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추징 보전 목적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세요. 근데 일반적인 상식으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볼 때에는 그 말이 좀 어색해요. 오히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범죄 아닐까라고 의심하는 게 일반적인 상식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건진법사에게 당신 이 돈은 무슨 돈이냐, 2018년이랑 관련 있냐 없냐 물어본 적 있습니까? 조사받은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답하던가요? 기도비로 받았다고 얘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도비로 누구한테요? 그건 기억을 못한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근데 2018년 건 아니네요, 그러면. 그때 조사가 2025년 1월 5일 2회 조사 때 있었던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는 관련이 있는 내용으로 답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별도 압수수색 영장 발부 받았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받지 않고 말씀하신 것처럼 추징 보전 목적이었다라는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고 이상해 보이는 것이에요. 좀 끼워 맞추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그런데 이 전성배 씨가 어떤 사람이냐 어떤 관계냐를 좀 보니까 김건희가 운영했던 코바나 컨텐츠의 고문으로 있었고요. 그 다음에 통일교와 김건희를 잇는 핵심 연결고리, 그러니까 윤영호 씨와 김건희를 잇는 연결고리로서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소장에 이런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전성배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에 있을 때부터 인연이 있었다. 통일교가 검찰에서 법적으로 문제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라고 공소장에 기재를 했더라고요. 이런 관계들이 있는 사람의 돈이 나왔는데 2018년 돈은 아닌 것 같고 2022년 돈이 나왔으면 이 관계를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이상하게 띠지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줄까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얘기가 나오죠. 이게 보도된 것인데 현직 감찰 담당 검찰 간부가 건진법사에게 인사청탁했다라는 의혹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성배 씨를 만나고 나오는 검사를 마주쳤는데 전성배 씨 측근이 그 사람이 서울중앙지검으로 이동해줘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러 왔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전성배 씨로부터 전해 들었다. 이런 진술을 확보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사청탁을 해서 전성배 씨가 검찰 인사까지 개입했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 인사를 검사가 와서 했다라는 걸 전성배한테 들었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게 전문 진술이니까 신빙성이 얼마큼 있는지 그건 좀 보긴 봐야겠지만 이상하게 그 돈이 없어졌고 그 돈은 2018년과는 좀 무관해 보이는데 실제 전성배는 윤석열, 김건희 그리고 통일교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고 검사의 인사청탁까지 의혹이 제기됐다라고 하면
굉장히 강도 높은 수사를 해야 되는 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없어졌다는 게 심각한 것입니다. 자, 이건 이 정도로 하고 박상용 검사 앞으로 좀 나오십시오. 네, 자료 보시겠어요? 자, 이게 법무부 보도 자료인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래쪽 보시면 2023년 6월 18일경 수원지방검찰청 1313호, 이거는 박상용 검사실이라고 했죠. 거기서 연어술 파티가 있었다는 이화영의 주장에 대해서 이화영의 진술, 이화영으로부터 당시 술을 마셨다는 말을 직접 들은 수용자 2명의 진술과 당시 개호 교도관의 진술,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이화영, 김성태, 방용철 등 공범들과 박상용 검사 등이 저녁 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김성태가 종이컵에 소주를 마신 정황이 확인됐다라고 이렇게 법무부는 얘기했습니다. 이런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관되게 밝혔듯이 없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죠. 자, 그리고 법무부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김성태 수용 기간 중에 검찰 조사 시 김성태가 원하는 외부 도시락과 음식이 수에 반입된 사실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일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네, 분명히 말씀하십시오. 다음에 영상 녹화실 및 창고라는 공간에서 수시로 김성태와 이화영 등 공범들이 모여서 대화를 나누었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대화하게 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네. 세 번째, 쌍방울 직원이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에서 상주하면서 김성태를 수발했다라고 했는데 이런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본인 검사실이니까 제일 잘 알겠죠? 네. 쌍방울 직원들 아무도 안 왔던가요? 당연히 수사 필요 목적에서 부른 적이 있습니다. 수사 필요 목적이 아니라 김성태를 돕기 위해서 온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진짜로? 조서에 수사가 필요한 점은 다 적혀 있습니다. 아니, 김성태를 수발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 없냐? 없습니다. 분명하죠? 네. 네. 현직 교도관이 박상용 검사의 조사 과정에서의 부적절한 조치에 대해 항의했다라고 했는데 항의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저러한 것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항의를 받지 않았어요. 항의 받았으면 이례적인 일인데 기억이 안 납니까? 없습니까?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저 부분은. 그럼 있네. 부적절한 조치에 대해서 항의했다는 점은 없습니다. 그러면 항의한 적은 조치는 있습니까? 부적절한 적이 없습니다. 항의한 적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적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직 교도관이 자신이 개호가 힘드니까 한 명씩 불러라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수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대질 조사를 위해서는 한꺼번에 부를 필요도 있다라고 얘기한 적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 세미나를 위해서 한꺼번에 계속 불렀다. 그리고 주말에도 불렀다 이 얘기인 것 같은데요. 네, 아닙니다. 네. 지금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분명히 아니라고 얘기했고 법무부는 조사 결과를 지금 증인과 완전히 다른 결과를 냈습니다. 이것은 대검에서 감찰하겠다고 하고 법무부도 감찰하겠다고 하니 사실이 밝혀지겠죠. 예. 그런데 이거 아시죠? 이화영 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이. 예, 이화영 씨가 우리 법사위에 나와서 증언한 것에 대해서 이 연어술 파티가 있었다라고 증언한 것에 대해서 위증으로 지금 검찰이 기소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박상용 검사가 한 얘기들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법무부 감찰과 대검 감찰 조사 결과 허위로 밝혀질 경우에는 위증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걸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자, 그리고 어미준 검사 잠깐 나오세요. 자, 쿠팡. 예, 알고 계시죠? 예. 이 사건. 뭐 본인이 여러 가지로 언론에도 뭐 대응은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현직 부장검사가 예. 증인 밑에 있던 부장검사가 증인과 차장에 대해서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로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이거 이례적인 일 아닌가요? 이례적인가요? 아닌가요? 허위 사실에 기한 진정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증인 이런 거 당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처음입니다. 증인이 그러면 지금 네. 부장검사가 얘기하는 것들이 다 거짓말이라는 것인가요? 보고를 안 하고 대검을 속였다고 진정을 했는데요. 네. 대검에 보고한 그 내역이 전산 시스템에 객관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걸 무시하고 지금 증인이
보고한 문건으로만 처분을 했다라고 지금 진정을 한 거죠. 아닙니다. 보고를 안 네. 했다가 아니라. 아니, 자, 그리고 좀 들어보십시오. 지금 위증 여부를 확인해 보려고 질문하는 거예요. 좀 들어보세요. 그리고 바로 그 사건 당일날 주인 검사를 따로 청장실로 불러서 기소 의견으로 대검에 보고서 보내게 하고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인 검사를 부른 적은 있는데요. 네. 증거관계를 물어보고 의견을 듣고 제가 청취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지시하진 않았고 무혐의 지시를 내린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방적으로 지시하진 않았고 주인 검사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부장 검사를 패싱하고 왜 주인 검사 의견 듣고 무혐의 하도록 했어요? 부장에게 문의할지 아니면 주인 검사한테 문의할지는 지청장이 적절한 방법으로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자세한 증거 관계를 듣고 싶어서 가장 사건 내용을 잘 아는 주인 검사에게 증거 관계를 들었습니다. 주인 검사가 지청장과 나눈 대화를 당연히 부장 검사에게 보고할 것으로 생각을 하였고요. 아니 저는 부장 검사한테는 얘기 안 했습니다. 주인 검사가 보고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저는 차장 검사를 통하지 않고 부장에게도 바로 지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증인이 말씀하신 게 마찬가지로 대검 감찰 결과 허위로 확인이 되면 위증죄로 처벌받을 그럼요. 예. 저기 위원장님 조금만 더 설명. 네, 들어가십시오. 시청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